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한 인공지능 코딩 데모음을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게 된 아이퓨처랩의 노훈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 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제목이 인공지능과 코딩인데 도대체 이 인공지능과 코딩 무엇이며 왜 알아야 될까요? 요즘에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코딩과 인공지능 교육이 필수 의무 교육 또는 선택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배우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굳이 코딩과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저희가 꼭 배워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라고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요즘에 너무 재밌는 게임도 많고 유튜브에 즐길 거리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즐기지만 말고 그것들을 소비하지만 말고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선생님, 코딩은 컴퓨터 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 다가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코딩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이 바로 생각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과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혹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코딩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큰 나라에 변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소식을 알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산에, 높은 산에서 연기나 불을 피워서 봉화라는 도구로 알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모두 한 사람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갖고 있죠. 지금과 같이 이동 전화기가 처음 나온 것이 1973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년이 됐는데요. 그 첫 이동 전화기를 만든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는 귀 밑에 휴대폰을 심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해도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이 귀 밑에 들어간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물관에서 예전 TV를 본 적이 있나요? 예전 TV는 마치 서랍장이나 옷장 같이 생겨서 문을 열고 닫고 열쇠로 잠그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어린이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손 안에서 TV를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구글이나 애플 같은 큰 IT 회사에서 안경처럼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이 안경으로 보는 스마트폰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경으로 터치만 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길이 막히고 있는지, 그리고 노래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점차 발달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교통수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과 마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길에 있던 말과 마차들이 모두 사라지고 자동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말과 마차, 길을 가득 덮었던 말과 마차가 모두 사라지고 자동차로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13년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여러분들이 13년 뒤면은 대학생이 되어 있을 텐데, 혹은 군인이 되어 있을 거고, 혹은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과연 길에 로봇이나 드론이 날아다니고 로봇들이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앞으로 미래는,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바뀌는 세상의 중심이 바로 코딩과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혼자서 차가 저절로 가는 차,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간혹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했다, 도로를 얼만큼 움직였다, 이런 뉴스들을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 이런 곳에 가보면은 로봇이 안내를 해주는 것도 봤고, 어떤 식당을 가면은 로봇이 서빙을 하는 곳도 있어요. 이제 드론 택배도 이제 도입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코딩과 인공지능이 열어갈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코딩과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삶과 직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있는 모델이나 스포츠 경기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를 하는 AS 같은 문의를 할 때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은, 그런 분들인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있는 점원들도 그 직업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직업이 생겨나게 될까요? 바로 코딩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과 코딩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를 예측한 만화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전기 자동차가 있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원격 수업을 하고 달나라 수학여행을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만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떨까요? 그 만화에서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달나라 수학여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어떤 것과 관련일까요? 바로 컴퓨터, 코딩,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2040년대를 예상하고 그린 또 만화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더 발전된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자, 집안에 도우미 로봇이 있고, 네, 이번에는 순간 이동을 하는 택시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 역시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단순히 만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코딩과 인공지능. 이것을 무슨 혁명이라고 부른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코딩과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책을 낸 제목도 신기한 인공지능과 코딩 대모험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책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제목은 이상한 선물입니다. 어떤 아빠가 귀여운 딸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 가게에서 인형을 골랐어요. 그런데 이 인형은 보통 인형이 아니라 말하는 인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인형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말하는 인형이 있는데, 앵무새같이 말을 따라하는 인형. 그런데 이 인형은 보통 말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은 알려주기까지 하는 최신 AI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채원이라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인데, 이 인형에 빠져서 그동안 너무나 즐겁게 해왔던 스마트폰과 유튜브 게임도 멀리하고 이 인형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구글 어시스턴트나 애플 시리 같은 인공지능 AI 비서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진화된 인형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채원이가 잠을 자는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꿈을 꾸고 말았어요. 그 인형이 자신을 어디론가 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